안녕하세요. 에스프레소 김도영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저와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강의할 내용은 수열부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열을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수원이라는 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수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그리고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오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일단 수원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문과생들은 수원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 이렇게 배울 것이고 이과생들은 수원, 수투, 그리고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배우겠죠. 아무튼 수원이라고 하는 건 문이과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학생들이 잘 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럼 수원은 크게 파트가 한 5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렬이라는 파트예요. 행렬. 자, 두 번째는 지수 그리고 지수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수함수. 그리고 세 번째는 로그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수열이고 다섯 번째가 수열의 극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정상적인 학교들은 행렬부터 그리고 로그함수까지 해가지고 중간고사를 치고 그리고 수열의 극한을 묶어서 기말고사를 치죠. 물론 학교마다 이 개념은 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이과 시험을 칠 때는 수원 전체를 치고 이과 중간고사를 칠 때는 그리고 이과 기말고사 칠 때는 수투 전체를 치는 학교도 있고 근데 학교 과정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죠. 근데 이 5가지 파트 중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뭐 하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중요합니다. 각각 파트마다 중요한 부분, 핵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오늘은 수열부터 이 강의를 시작하느냐? 우리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제일 처음 배운 파트가 뭐죠? 그죠? 집합이죠. 중학교 1학년 때도 제일 처음 배운 게 뭡니까? 집합이죠. 원래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와,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처럼 놀 수 없지 않느냐.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제일 처음 딱 보게 되는 게 뭡니까? 행렬입니다. 행렬. 그죠? 책을 딱 처음 펴면 행렬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행렬을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석에 있는 연습문제 심지어 그런 것도 풀고요. 개념 원리에 있는 연습문제 이런 거 싹 다 풉니다. 그래서 애들이 행렬의 신이 되죠. 그지만 지수함수 여기까지 할만하고 로그함수까지 기억기억 버텼지만 그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또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은 특히나 이 네 번째 파트 수열이 오면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수열이 어려우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고 조금만 공부했을 때 점수를 정말 잘 받아갈 수 있는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공부를 쭉 해오다가 지쳐서 혹은 이제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좌절해서 그리고 이제 타성에 젖어서 타성에 젖는다는 말은 친구들 안 하니까 나도 같이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열 파트와 수열의 극한 파트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포기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1월달인데 1월에 이 수열을 지금 좀 해놔야겠다. 왜냐면 1월에는 우리가 좀 의욕적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수열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행렬하고 수열하고 선생님 뭐가 어렵습니까? 하면 똑같거든요. 근데 행렬은 잘하지만 수열은 못한다. 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 의욕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학생들이 의욕적인 1월에 내가 수열을 좀 촬영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수열부터 시작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굉장히 재미있고 쉬운 파트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수열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수열입니다. 그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수열. 학생들이 줄임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한테도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졸짱. 여러분 졸짱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졸라 짱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줄임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지 몸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 수학자들도 이런 줄임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수열이
수열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수열이? 뭐라고요? 뭐? 자, 수열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수의 나열입니다. 수의 나열. 여기서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열자를 묶어가지고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의 나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수의 나열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쉬운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1, 2, 3, 4, 5 이런 것도 여러분 수의 나열이죠. 또 뭐도 있겠어요? 홀수 1, 3, 5, 7, 9 이런 것도 일종의 수의 나열이죠. 또 뭐도 있겠어요? 2, 3, 5, 7 이런 거.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자연수의 나열이겠고 이거는 홀수의 나열이겠고 2, 3, 5, 7 이건 뭐의 나열일까요? 아? 네. 소수의 나열이죠. 소수. 그죠?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약수가 없는 것. 소수의 나열. 이런 수의 나열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수의 나열들. 그리고 우리 조카가 4살인데 우리 조카 보고 숫자를 써보라고 하면요. 막 이런 거 있습니다. 3천, 1, 7, 2, 4 미친놈이죠. 막 이렇게 써요. 막. 이렇게. 자, 여러분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그래도 이 수의 나열이긴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규칙만 발견하면. 근데 저희 조카가 쓴 이런 1, 7, 2, 4 미친놈이라는 게 이거는 뭐가 없어요? 규칙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규칙. 지 마음대로 쓴 거죠. 얘는 뭐가 없다?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거. 어찌됐건 저찌됐건 전부 다 수열이긴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수원상에서 배우게 될 수열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규칙이 중요합니다. 규칙. 뭐가 중요하다고요? 규칙. 규칙이 없는 수의 나열은 배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을 정의할 때에 그냥 수의 나열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규칙이 있는. 자, 다시 뭐라고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 그것이 바로 수열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보고 수를 쭉 나열해 놓고 뭐를 찾으라고 할까요? 당연히 규칙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규칙을 찾아내는 능력이 수열을 잘하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이 규칙을 찾는 연습을 쭉 해 나갈 텐데 그 전에 이 수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가 뭐 3의 배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3의 배수라고 한다면 3, 6, 9, 12 해가지고 쭉 나가죠. 그럼 3의 배수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죠. 수의 나열이긴 한데 끝없이 나열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무한수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뭐라고 한다고요? 무한수열. 끝없이 쭉 나가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뭐 12의 약수 이런 거. 12의 약수. 그럼 12의 약수 나열을 한번 쭉 적어볼까요? 뭐가 있을 수 있죠? 1, 2, 3, 4, 6, 12. 이것도 수의 나열이죠. 근데 이것은 끝이 있죠. 그죠? 몇 개인지 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유한수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열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 무한수열과 유한수열로 나눈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험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냥 개념 정리니까 이렇게만 좀 알아두고. 자,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수의 나열 한 개 쓸게요.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럼 가장 쉬운 거 1, 3, 5, 7, 9. 자, 이건 어떤 수의 나열이죠? 그렇죠? 홀수의 나열이죠. 홀수의 나열. 홀수의 수의 나열.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 규칙을 지금 발견하는 걸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용어 정리를 조금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불렀고요. 이 수열에서 첫 번째 숫자 있죠. 이 첫 번째 숫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1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수열에서 첫 번째 숫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1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숫자는 뭐라 부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숫자는 제 몇 항? 2항 이렇게 부르겠죠. 이 세 번째 숫자는 그럼 뭐라 부를까요? 눈치를 까야죠 이제. 제 3항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뭐 앞에 있는 제자는 떼고 그냥 1항, 2항, 3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1항, 2항, 3항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저기 아메리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1항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 A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A1. 우리가 이제부터 수열에서 A1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 A1이라는 문자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2항은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약속하냐면 A2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그럼 제3항은 뭐라 부를까요? A3 이렇게 부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용어에 헷갈리면 안 된다.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첫 번째 특징 무슨 말인지 모른다. A1이 뭐냐고 물어보면 먹는 건 줄 안다. 빙신들. A2가 뭔지 물어보면 마시는 건 줄 알아요. 바보들이죠. A1은 뭐라고요? 1항, A2는 뭐? 2항, A3는 뭐? 3항. 그럼 여러분 이게 쭉쭉쭉 나와가지고 n번째 숫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뭐가 있다고요? n번째 숫자. 그럼 여기 n번째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n번째 숫자는 우리가 제 뭐라 부를까요? 제 무슨 항? n항.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를까요? A, n. n번째 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n번째 항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반항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표항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죠? 이 n항이 뭔가 느낌이 있죠?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요 n항이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n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수열입니다, 여러분. 수열. 수열은 수의 나열인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수의 나열은 어떤 거라고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만 배우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무한수열, 두 번째는 유한수열로 나눌 수 있겠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열에서 지금 용어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수열에서 첫 번째 숫자는 뭘 의미한다고요? 제1항. 두 번째 수는 뭘 의미한다고요? 제2항. 근데 그걸 어떻게 부른다고요? A1, A2 이렇게 부르겠다. 그럼 n번째 항은 제 n항이 되고 그것은 AN이 되겠죠? 근데 이 AN은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n번째 항은 특별히 일반항이라고도 부르고 대표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이 AN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지금 선생님이. 쌤이 아까 수열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규칙 발견이라고 그랬죠. 이 n번째 항이 그 규칙을 들고 있는 항입니다. 다시요. n번째 항이 뭐라고요? 규칙을 들고 있는 항이에요. 그러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정이 났네요. 이 n번째 항이 뭔지를 구하는 것. 그것이 수열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거 잘 정리하셨어요? 정리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어떤 거냐?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수는 뭐냐? 제1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는 A1, 그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제2항, 그리고 A2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쌤이 예로 들어줬던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1, 3, 5, 7, 9 이런 거. 이런 수의 나열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첫 번째 있는 숫자를 뭐라 부르고 1항이라 부르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다? A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우리가 2항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얘를 기호로는 A2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화면이 조금 어색하죠? NG가 나가지고. 자, 다시. 자, 이 n번째 항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 제 n항이라고 불러요. 제 n항. 자, 그리고 이 n항을 우리가 기호로는 AN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n번째 항은 다른 말로 하면 일반항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리고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또 대표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건 이름이 없어요. 근데 n번째 항은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이 있다는 건 뭔가 특별 취급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이 n번째 항을 특별히 일반항, 대표항이라는 이름을 줘가면서 특별 취급을 하느냐?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규칙이라고요. 그러면 이 항들 중에서 반드시 규칙을 나타내는 어떤 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n번째 항이 바로 그 규칙을 나타내는 항이다라는 거예요. 자, n번째 항 1번 항이 뭐라고요? 뭘 나타낸다고요? 규칙을 나타내는 항. 나타내는 항. 그래서 이 n번째 항을 우리는 특별 취급해서 일반항 또는 대표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머리에 좀 개념이 쓰죠? 자, 수열에서는 규칙이 중요하고, 그럼 그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규칙을 찾아면 뭘 찾으면 된다? n번째 항을 찾으면 되겠구나. 일반항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그죠? 규칙. 자, 일로 오세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수의 나열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만 보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도, 여러분,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도 n번째 항을 표현할 수 없는 수열들이 있어요. 자,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n번째 항은 규칙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인데, 그럼 n번째 항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n번째 항으로 표시가 안 되는 수열들도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2, 3, 5, 7 이런 것들은 n번째 항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아까 무슨 수의 나열이라고 했죠? 소수의 수의 나열이잖아요. 수의 나열. 이런 거는 n번째 항이 딱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열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배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n번째 항이 반드시 표현되는 수열들, 그런 것만 배우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열의 종류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다시 줄여서 뭐만 보겠다?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만 보겠다. 거기서 또 줄여서 어떻게 보겠다? n번째 항이 표시되는 수열들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고등학교 2학년 수열 파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n번째 항으로 n번째 항이 표현이 되는 수열들을 보게 될 텐데, 크게 몇 가지를 볼 거냐면 한 5가지 정도를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볼 거고요. 여러분이 이 5가지만 알면 그러면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이라는 걸 볼 거예요. 등비 수열. 그리고 세 번째는 개차 수열이라는 걸 볼 겁니다. 개차 수열. 자, 네 번째는 뭐를 볼 거냐면 군 수열이라는 걸 볼 겁니다. 군 수열. 자, 다섯 번째는 뭐를 볼 거냐면 조, 화, 수, 열 이렇게 총 5가지의 수열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텐데, 다 중요해요. 뭐 하나 안 중요한 수열이 없고요. 다 중요한데 그나마 좀 비중을 따지자면 조화 수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4가지 위주로 공부를 조금 많이 해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4가지 중에 뭐를 배울 거냐면 이 등차 수열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자, 등차 수열 시작할게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자, 등차 수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1, 4, 7, 10, 13 뭐 이런 거. 이런 걸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자, 저게 왜 등차 수열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에서 얼마를 더하면 4가 됩니까? 3이죠. 4에서 얼마를 더하면 7이 됩니까? 3이죠. 4에서 얼마를 더하면 10이 됩니까? 3이죠. 자,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했을 때 바로 뒤에 있는 숫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 얼마를 더합니까, 여러분? 플러스 3. 그죠? 여기서 얼마를 더합니까, 여러분? 플러스 3. 여기서 얼마를 더합니까? 플러스 3. 앞에 항에다가 일정 숫자를 더하니까 그 다음 항이 나오고 있죠. 맞죠? 규칙이 바로 뭡니까? 일정한 수를 더하고 있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죠? 1, 4, 7, 10, 13 이렇게 있으면, 자, 앞에 항에서 뒤 항을 빼보세요. 자, 2항에서 1항을 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빼면 얼마입니까? 그럼 빼면 3이죠. 7에서 4 빼면 얼마입니까? 3이죠.
10에서 7 빼도 얼마 여러분? 3이죠. 그죠? 앞에서 뒤에 거 뺀 차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 등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을 등자고 차라고 하는 게 이제 뺀다는 얘기인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그 차가 어떻다? 동일한 수열. 우리는 그거를 뭐라 부르냐? 등차 수열이라 부른다라는 거죠. 등차 수열. 자, 지금 이 적었던 것을 쌤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A1 초항이 있고 첫 번째 항입니다. 초항이라고 불러요.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은 어떤 거냐면 A2에서 A1을 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D라고 표현할게요. D. 그러면 A3에서 A2를 빼도 뭐가 된다고 여러분? D가 된다. 그죠? A4에서 A3를 빼도 뭐가 된다 역시 D가 되는 이런 수열. 이런 걸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일정한 차들 있죠. 일정한 차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용어를 정하냐면 공차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공차. 다시 뭐라고요? 공차. 그죠? 그래요. 자, 쌤 지금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떠오르는데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 니네가 막 펜 던질 것 같으니까. 아무튼 공차인데 공차가 뭐냐면 공통된 차다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공통된 차. 이 공통된 차가 전부 일정한 것. 그걸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공통된 차를 공차라고 부르겠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라고 합니다. D. 자, D가요. 뭐냐면 이 디스턴스인데 자, 보세요. 왜 디스턴스냐면 7, 10, 13을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1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럼 3은 어디 있겠어요? 3은 여기. 그 다음에 3이래. 봐보죠. 등신이죠. 우리 조커가 왔나? 자, 해봐요. 4. 그리고 여기 얼마 여러분? 7. 여기 얼마예요? 10 이렇게 가잖아요. 수직선상에. 그럼 봐요. 4에서 1까지 여러분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 거리가 3이죠. 맞습니까? 4에서 7까지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3이죠. 7에서 10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3이죠.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은 거리라는 겁니다. 거리. 그래서 distance 거리의 약자 거리의 그 단어가 여러분 distance잖아요. 거기에 약자 d자를 따서 공차를 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D. 뭐다? 수직선상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수열. 그게 바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등차 수열의 예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졸라 많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거 있겠죠? 1, 2, 3, 4, 5 이런 거 여러분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자, 여러분 얘기해봐요. 공차, 디스턴스가 얼마입니까? 2? 미친 거예요? 얼마? 1이죠. 빼봐요. 1. 빼봐요. 1. 우리 조카도 알겠다. 1. 빼봐요. 1.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더 있죠? 뭐 만들기 나름이죠. 1, 3, 5, 7, 9 이런 거. 여러분 공차 얼마? 3? 2죠 2. 얼마? 2. 얼마? 2.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진짜 많습니다. 또 뭐 있어요? 2, 4, 6, 8, 10. 공차 대답 못하면 싸대기. 얼마? 2. 얼마? 2. 그죠? 공차? 공차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자, 지금 이 등차 수열을 선생님 요 밑에다가 뭘로 표현해보냐면 기호로 한번 표현해봅니다. 여러분 이 잘 봐야 돼요. 이 기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오늘 핵심. 그죠? 이거 못하면 오늘 그죠? 수업 배운 거 아니야? 오늘 핵심이야. 집중해야 돼. 자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 일어나. 자, 보세요. A1, A2, A3, A4 이렇게 있는데 이 수열이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럼 보세요. 제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A1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A2가 된다. 이것도 가능하고 A2에서 A1을 빼면 공차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근데 지금은 첫 번째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A1에다가 여러분 얼마를 더하면? 공차 D를 더하면 누가 됩니까? A2가 되죠. A2에다가 누구를 더하면? 공차 D를 더하면 뭐가 돼요? A3가 되죠. A3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누가 됩니까 여러분? A4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하품하지 말고 얘기해봐. 우리 유진쌤 와 있거든요. 유진쌤 얘기해봐요. A2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1 플러스
하하, 미치겠네. 확실해요? 네. 대단한데? 자, A1 플러스 얼마? D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아니,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 A1에다가 여러분, 얼마를 더하면? D를 더하면 A2가 되죠. 그러니까 A2를 A1 더하기 D라고 표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A3는 그러면. 자, 유진쌤 이건 모를걸? A3는. A2 플러스 D. A2 플러스 D. 일단, 싸대기 면제. 자, 그럼 다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A1 플러스 D 플러스 D. 2D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A1 플러스 얼마예요? 2D죠. 2D. 왜 그렇습니까? 왜? 봐요. A2가, 자, A2가 뭐예요? A1 플러스 D잖아요. 이걸 넣어봐요, 이렇게. 그럼 A1 플러스 D 플러스 D래요. 어이가 없죠. A1 플러스 얼마? 2D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렇게 봐봐. A1에서 D를 몇 번 더하면 A3가 됩니까? 3번? 몇 번? 2번이죠. 그럼 봐요. A4는, 자, 이 중요합니다. A4는 여러분, A1에다가 몇 번을 더하면 A4가 나옵니까? 3번이죠? 아니, 봐. A4는 뭐예요, 여러분? A4는 우리가 뭐라 쓸 수 있어요? A3 플러스 얼마예요? D죠? 근데 A3가 뭐라 그랬어? A1 플러스 2D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이렇게. 그럼 얼마 돼요? A1 플러스 얼마? 3D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 말 이해갑니까? 잘 봐. 2인데 한번 이렇게. 다시. 2면 한 번만 더 하네. 이렇게. 자, 3면 아이고 2D.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봐. 4면 몇 D? 3D. 그죠? 앞에는 전부 다 뭐예요? 앞에는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A1. 자, 이제 대답 못하면 진짜 그죠? 우리 카메라맨 문과 출신입니까? 맞죠? 문과 표현 배우죠? 자, 물어봅니다 이제. A7은 뭐예요? 얘기해봐요. A1 더하기 6D. 아, 대박. 그죠? A1 플러스. 지금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금 10몇 년이 됐을 텐데. 그죠? 다시 A7은 뭐라고 여러분? A1 플러스 6D야. 6D. 그럼 보세요.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n번째 항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 n번째 항이 뭘 나타내니까? 규칙을 나타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등차 수열을 막 분석해보니까 n번째 항이 뭔지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봐. A7은 A1 플러스 6D예요. 항상 여기보다 여기가 하나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AN입니다. AN은 뭘까요? 처음에 일단 뭐 질러야 돼? A1을 질러야겠죠? 그 다음에 N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N-1 D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게 등차 수열의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N번째 항? 이게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다시 등차 수열의 뭐라고요? 일반항. 자, 위에다 다 있습니다. 이 공간. 자, 여러분 AN은 뭐라고요? AN은 A1 플러스 얼마? N-1 D. 공간! 한판 치고 다시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세요. I gave my heart in your hands. I think you will understand, babe. 아까 계속 흐름을 이어왔어야 되는데 칠판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 아까만큼 중요해요. 계속 중요해요. 그죠? 일어나라. 지금 잠깐 쉬는 타임 아니었다. 일어나라. 자, 시작합니다. 자, 아까 일반항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AN이? 기억나요? A1에 플러스 얼마예요? N-1 D.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다시.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AN은 A1 플러스 얼마? N-1 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아까 예를 들었던 거. 1, 3, 5, 7, 9.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에 n번째 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n번째 항. 자, 너희들은 무한 반복해줘야 머릿속에 넣으니까. 이게 뭐예요? A1? 이게 얼마야? A2? 맞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A3?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 AN, 그죠? AN, n번째 항. 그걸 구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AN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필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필요한 건 A1이죠. A1이 얼마예요, 지금? A1이 1이죠? 그럼 여기다 쓰세요.
1 플러스 n-1 d. d가 뭐예요? d가 공차죠, 공차? 자, 여러분, 공차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야기하세요. 2죠, 2?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쓰면 됩니까? 2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식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2n-2, 그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뭐?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2n-1이 바로 몇 번째 항이다, 여러분? n번째 항이다. 얘가 바로 an이다. 얘가 바로 뭐다, 여러분? 일반항이다. 얘가 바로 뭐다, 여러분? 대표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일반항을 이렇게 구했는데 일반항이 뭐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규칙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써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펜이 미쳤네요. 자, a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은 지금 2n-1이잖아요. 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A10은 구해놓지 않았어요. 그럼 A10이 얼마일까요? A10이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항에다 넣으면 돼요. A10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n에다 내가 얼마를 넣겠다는 거예요? n에다가 10을 넣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10을 넣어보세요. 2 곱하기 10 얼마요? 20. 20 빼기 1이니까 얼마 됩니까? 19 이렇게 되죠. 보세요. 일반항이 있으면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A30은 얼마예요? A30은 구할 수 있어요. A30을 여러분 만약 일반항이 없다면 계속 2씩 더해가지고 30번째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일반항 하나만 있으면 여기다 넣으면 끝나요. 아주 편리한 거죠. 30 넣어봐요. 30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0 하면 60이죠? 60 빼기 1하면 얼마예요? 59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항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에 얼마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즉 일반항을 구했다라고 하는 건 이 수열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 이 얘기와 똑같죠? 우리가 수열의 모든 걸 안다는 건 뭡니까? 규칙을 안다는 거죠. 일반항이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일반항만 알면 모든 걸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요? A1 플러스 n-1d 이렇게 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까 했던 건데 다시 조금 할게요. 여러분 A5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죠? A5는 다시 A5는 A1 플러스 얼마? 4D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A7은 뭐로 표현 가능하죠? A1 플러스 몇 D? 6D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A19는 뭐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A19는 A1 플러스 18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맞아요? 자, 이런 표현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에 가면 여러분 아직까지 뭐 수능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면 절대로 문제를 풀어낼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표현에 여러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항상 뭐 A7이라든지 A8이라든지 나오면 A1 더하기 공차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다시 일반항을 조금 더 분석해 볼게요. A1, AN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A1 플러스 얼마? n-1d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일반항 이렇게 말고도 쉽게 구하는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여러분 이걸 전개해봐요. 이렇게. AN은 얼마 돼요? A1 플러스 ND 그죠? ND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좀 정리할게요. AN은 ND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죠. N이라고 하는 미지수 문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D는 공차니까 숫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EX라고 쓰지 X2라고 쓰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D를 먼저 쓰는 겁니다. N이 문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써요?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쓰는 거죠. 자, AN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DN 요 D가 뭐야 여러분? D가 공차죠. AN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공차 N 이렇게 나타나죠. 다시 뭐라고 나타난다고요? 공차 N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뒤에는 A1-D라는 어떤 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겠죠. A1은 초항이니까 어떤 숫자일 거고 D도 공차니까 어떤 숫자일 겁니다. 그러면 숫자 빼기 숫자는 숫자잖아요. 아하, 일반항의 구조가 이렇구나. 공차 N 플러스 숫자 형태구나. 다시 일반항의 형태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 공차 N 플러스 숫자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좀 넣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넣고 있으면 일반항 구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 13, 57, 9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까는 일반항을 어떻게 구했냐면 AN은 A1 플러스 N-1D다 해가지고 공차 2를 여기다 집어넣고 A1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구조만 안다면 AN은 한 2초면 나오는 거예요. 2초면. 자, AN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말고 이 정석적인 공식 말고 어떻게? 공차 N 뭐라고? 공차 N. 자, 공차가 지금 얼마야? 눈에 보이잖아. 공차가 얼마예요? 2죠? 그럼 여기다 그냥 쓰세요. 뭐라고? 2N이라고 쓰는 거예요. 2N. 그리고 뒤에 어떤 숫자가 오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숫자 때문에 조금 빼먹는 애들인데.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A1이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다시 A1은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A1을 넣어봐요. 얼마가 나오는지. 2가 나오죠, 2.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는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뒤에 숫자는 마이너스 1 이러면 되겠죠. 다시 야, 1 넣어봐요. 얼마 되는지. 2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1 되는 거 맞죠? 맞아요? 2 넣어봐요. 얼마 됩니까? 4 빼기 1 되니까 3 되는 거 맞죠? 자, 다시 연습할게요. 아직까지 조금 처음이라서 조금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자, 1, 4, 7, 10, 13 이런 게 있습니다. 등차수열 맞죠? 공차가 얼마? 3이죠? 그럼 AN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구해보고. AN은 지금 다시 씁니다. 네, 지금 몇 번째? 이거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으면 그죠? 자, A1은 얼마예요? A1은 1 플러스 N-1 공차가 얼마입니까? 3. 그래서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3N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죠. 뒤에 있던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N 마이너스 2. 이게 바로 요 녀석의 일반항이죠. N번째 항. 맞아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AN은 어떻게 구하냐? 쉽게. 공차가 얼마냐? 공차가 3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N 이렇게 쓰라고 일단 써. 그리고 뒤에 어떤 숫자가 오면 되잖아. 이 숫자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잘 보라고요. A1이 얼만데요? 1이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A1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3밖에 되지 않죠? 3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1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긴 과정을 한 줄에 그냥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뭐라고? 일반항은 뭐 어떻게 구한다고? 공차 N 그리고 숫자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하면 진짜 너 지구를 떠나. 잘 봐요. 어떻게? 2, 6, 그 다음에 10, 14, 그 다음에 얼마요? R 그죠? 그럼 봐요. 일반항 구합니다. AN A1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지? 얼마? 여러분 얼마엔? 얼마엔? 4N 그죠? 4N 공차 N. 근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데 1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있죠? 1번? 마이너스 2 그죠? 맞습니까? 앞으로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공차 N 플러스 숫자. 됐죠? 아, 또 이런 애들 있어. 아, 쌤, 플러스 숫자인데 마이너스 숫자잖아요. 아니, 비신 같은 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너희 만족되냐,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차 N 플러스 숫자. 그죠? 숫자는 직접 넣어서 찾으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한 일반항이 전부 다 n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n에 대한 몇 차식이라 그래요? 1차식이라 그러죠. n 1차잖아. 이것도 n 몇 차? 1차잖아. 이것도 n 몇 차예요, 여러분? 몇 차? 1차잖아요. 자, 다시. 이거 봐봐. 공차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입니다. 1차식.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n에 대한
n에 대한 1차 이하의식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n에 대한 뭐 여러분? 1차 이하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저 새끼 왜 1차식이라고 안 하고 1차 이하의식이라고 하냐? 자, 해봐요. 2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도 역시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얼마예요? 제로. 봐요. 얼마씩 더해지고 있습니까? 0씩 더해지고 있죠? 더해지는 게 일정하다면 다 등차 수열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항을 일반항 어떻게 했냐면 공차 n 플러스 숫자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차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됩니까? A에는 뭐가 나와요? 숫자 이렇게 나오죠. 맞죠? 우리가 숫자만 나오는 걸 몇 차씩? 쌤이 늘 얘기했는데 빵차씩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몇 차씩이라고요? 빵차씩. 맞습니까? 그러니까 1차 이하라고 하는 것은 1차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빵차도 가능하다. 이해가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항상 1차 이하의식이 나온다. n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건 등차 수열이 될 수가 없는 거야. an이 n제곱 플러스 3n이다. 미친 거야. 이걸 가지고 등차 수열 아닙니까? 싸대기 쳐맞는 거예요. 왜?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이런 건 절대로 등차 수열이 나올 수가 없다.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식을 주고 다음 중 등차 수열인 걸 골라라. 그럼 우린 뭐만 고르면 됩니까? 1차 이하의식만 고른다면 그것은 전부 다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러분 수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수열이라고 하는 건 규칙이 있는 수열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 쓰는 것도 수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뭐다?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만 보겠다. 근데 그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 중에서 그죠? n번째 항이 뭘 나타낸다? 그 수열의 규칙을 나타낸다. 근데 규칙 있는 수의 나열 중에서도 n번째 항이 안 나타나는 건 있어요? 아까 보여줬지만 뭐 소수라든지 이런 거는 n번째 항이 뭔지 딱 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그 중에서도 뭐만 n번째 항이 나타나는 것만 배우겠다. 그 n번째 항이 나타나는 게 몇 가지냐? 5가지 정도 있다. 물론 더 많습니다만 우린 5가지만 배우겠다. 그 중에 뭘 배웠어요? 등차 수열을 배웠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일정한 수열 혹은 더해지는 것이 일정한 수열. 그걸 바로 우리는 공차라고 하고 맞습니까? 공차라고 한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 A에는 A1 플러스 M-1D. 일단 그게 바로 뭐다? 정석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고 빨리 풀어야 될 때는 어떻게 푼다? 공차 N 플러스 숫자. 그걸 꼭 기억해서 일반항을 구하도록 한다. 오케이? 머릿속에 꼭 정리하시고 복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